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서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96년 총선이랑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들었던 구호 중에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공개하라는 구호를 저희가 함께 들었었습니다. 그 구호가 대통령님의 심기를 심하게 좀 상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좀 강하게 집회를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집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녀본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진압을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뭐 무슨 구호 하나 외치지도 못하고 여러 차례 정경들에게 맞아가면서 쫓겨다녔는데 우리 노수석 열사는 그 과정에서 곤봉으로 구타를 당했고 정말 많이 때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맞고야 잡혀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꾸 쓸데없는 같은 하여튼 늦었고 약간 늦은 세력이 늦은 분들이 있었고 이러면서 시간을 끌어주지 못하면서 그날에 그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토끼몰이라는 게 그때 주된 그러니까 정말 겨울산에서 토끼를 사냥하듯이 경찰들이 이렇게 사람을 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고 시위 도중에 연세대 학생 노수석이 죽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김상권 선생님하고 제가 음식을 전혀 들지 못한 채로 바로 빠져나와서 을지로 5가에 있던 메디컬 센터, 국립 메디컬 센터에 노수석 군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바로 갔어요. 이 시신에 이제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그런 걸 지켰죠. 그런 가운데 뭐 인권운동 하는 분들이 오시기 시작하고 수석이 96년 3월 29일 만 20세, 우리 나이로는 21세였습니다. 그러고 오늘이 20주기니까 이승에서 20년, 저 세상에서 20년 딱 프로그 나이가 됐네요. 보니까 분노와 피맺힌 절규 그때의 일이 생각나면서 가슴 한쪽이 고동이 좀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마다 이제 학과 단과대학마다 등록금이 좀 다른 것에 대한 근거 마련이 충분히 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약간 정부의 어떤 과장 광고 한 학기에 학교에 순수하게 학교에만 내는 돈이 거의 입학할 때 거의 7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니 한 500만 원 정도 넘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특권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부담이 큰 금액인데 교육에서 있어서의 그 비용적인 측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걸 배우게 하고 자유롭게 배우게 하고 이런 게 결국 국가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걸 너무 짧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번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건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정말 궁금하고 좀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못하거나 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바꿔서 정말 얼마든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그 교육 정책 중에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등록금 부담 분명하게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는 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길을 지나다 보면, 지하철을 타다 보면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는 광고 표지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저는 그들이 만든 반값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들이 이루었다는 반값 등록금은 어느 나라에, 어느 대학에, 어느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엄청난 학자금 대출에 빚이 쌓여있는 학생 얘기뿐만이 아니라 소득분위 산정이 잘못되어 국가장학금이 탈락한 사연, 아버지가 퇴직하셨는데 어머니가 공무원이라 자동 10분위를 받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학생, 박근혜 정부의 광고에 맞서 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미수령 증언이 줄을 잇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학생들을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저 청와대에서 나와서 함께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고 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사실 이제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지만 사실 학교의 민주주의, 대학생의 민주주의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다.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뭐 집이나 차 이런 게 있으면은 10분위, 9분위로 책정이 돼서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에 책정된다 하더라도 장학금 받기 위해서는 뭐 최저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성적 조건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게 되고요. 그 2014년 2학기 기준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절반이 안 됩니다. 41.7% 정도의 학생만이 국가 장학금을 소액이라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조항 때문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학생이 학기마다 15만 명 내외에 이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그 등록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시행적 사원이 아닌 등록금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인 대학교육의 재정 부담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정부 부담 원칙으로 고등교육의 그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수성 열사의 20주기를 맞이하여 노수성 열사와 그리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대학생, 국민, 그리고 아이들에게 바칩니다. 열사여, 당신이 정권의 서슬퍼런 총칼에 쓰러지던 그날 튀었던 붉은 선혈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떠나신 후 20년 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애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1996년에 당신이 왜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었나? 두려움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정권 앞에 당당히 서셨던 이유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5% 충원, 김영삼 정권의 대선자금 공개하라. 1996년에 당신의 강렬한 외침이 왜 우리에게 아직도 낯설지 않을까? 시간이 흐르고 강사는 변했는데 도대체 왜 이 땅에 민주주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가? 당신의 간절함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뜻을 전하여 더 나은 세상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의 가슴 속에 편히 잠드소서.